안녕하십니까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원장님 21년 9월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 혹시 올라오신 거 아시나요? 예. 그 신림도 고시촌 사건, 예. 그 신탁 등기 관련해서 사건 터졌었잖아요. 예.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신림동 고시촌에 그 학생들이 한 20대, 30대 학생들이 지금 30명이 분명히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. 중개해서.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고 나아가서 보증보험까지 다 들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금융기관에서 그 불법 점유니까 언제까지 명도 안 하면은 소송하겠다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. 너무 놀란 거죠. 그래서 그 사연인 즉슨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주인이 이제 그 신림동에 있는 이 빌라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거든요. 완전히 넘어갑니다. 등기부를 하나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집주인이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예요. 그러면 임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소유권은 없지만 임대할 권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이 집주인 말이 맞다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이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이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소유권이 없으니까 임대할 권한도 없죠 당연히. 그 임대할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에 이제 진정을 넣었죠. 거리로 내몰린 청년들 도와주세요 이렇게.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와 뭐 법안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9월 달에 한 달 동안 청원을 해가지고 16,000여 명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다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 이게 청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마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 특히 이제 이 피해자들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은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특약사항에 그러니까는 신탁회사의 그 임대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특약사항을 얘기를 합니다.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. 본 임대차 계약은 신탁 기간 중에 진행하며 소유권 관리 업무 외에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,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. 이거 말 자체에 의하면 뭐냐면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인이 지가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신탁회사에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 중개사 얘기가 이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믿었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그런 법을 이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. 금방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를 보면은 갑구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거고 을구는 이제 그 어떤 저당권이나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제한 물권에 관한 건데 소유권 요것만 보면 끝나거든요. 소유권이 지금 집주인으로 돼 있고 신탁하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단 말이죠.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하여튼 그 말을 믿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신탁 등기된 걸 알고서 그럼 당신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당신들한테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 은행 빚을 갚고 이 신탁돼 있는 등기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단순히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가 신림동 이 청년들은 일부는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이 전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두는 돈도 있고 또 몇 년 또 열심히 고생해서 평생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장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너무나 사연이 안타까운데요. 그리고 2019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. 서울 종암동에서 그게 40명이 70억을 당했습니다. 똑같습니다. 이 신탁 등기된 이 부동산을 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된 걸 보고 당신이 소유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받게 되는 그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이렇게 그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7, 8년 전에 처리한 사건인데 또 똑같아요. 어떤 그 건물을 주인이 졌는데 거기 이제 5층하고 6층을 이제 사우나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
코너를 이제 이렇게 세를 주거든요. 이각 파트별로 뭐 매점도 세 주고 하는데 그걸 임대를 주면서 그 세입자한테 그 임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. 그 마사지 코너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한테.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신탁된 부동산이지만은 세를 놓을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세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등기부조차 열람조차 안 했습니다. 그러는 바람에 결국 5천만 원 다 그냥 그 자기 권리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죠. 그리고 요새는 좋은 게 그 인터넷 등기소라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열람이 됩니다. 제3자 부동산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 그 권리 관계를 알아야 돼. 그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세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열람하는데 700원이고 출력하는데 1,000원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어디 전세나 뭐 이렇게 그렇게 얻게 되면은 그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해서 일단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 부분에 신탁 등기 돼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이런 집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정확한 권리 관계를 알려면 등기 그 밑에 보면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신탁 원부에는 별도의 이제 권리 관계가 또 나오니까 굳이 그 집을 세 들어가겠다면은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그를 보는 법을 몰라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별도로 이런 걸 내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. 단순히 이제 요거를 대비를 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한 줄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몰라서 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가슴이 예, 안타까운 예. 것 같습니다. 저희 이거 좀 조회수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. 그러게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